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경찰 승진 객관식 형사법을 맡고 있는 김복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객관식 형사법 연간 강의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될 교재, 그 다음에 공부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강의 계획부터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순환 강의로서 이제 1순환 강의는 3월에서 이제 5월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기본서 강의입니다. 기본서 강의. 교재로서는 이제 김복기 형사법 기본서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교재는 이제 특징이 뭐가 있느냐? 조문과 판례와 기출지문들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권화 시킨 교재입니다. 단권화. 자, 여러분들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형법은요, 기본서 교재 따로, 판례집 따로, 문제집 따로, 세 개가 다 따로 놀아요. 그죠? 시험 앞두고서 이거 뭐 봐야 되느냐?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교재는요, 그거를 단권화 시켜버려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지문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한 권으로 그 세 권 보는 듯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서만으로도 사실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 공부하셨으면은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교재는 이제 한 권으로 된 전범위 교재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교재들, 형사법 교재들 보면 수사 증거 파트 한 권, 그 나머지 파트 한 권, 이렇게 이루어진 교재들이 꽤 많죠.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채용 시험에, 그죠? 사용될 교재들은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 교재는 순수하게, 그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재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요, 최신 판례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다 수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판례는요, 12월 판례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의 24년 경찰 승진 기출 문제까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15년도 이전 문제도 사실 기출지문 들어가 있는 거 꽤 많고요. 이 경찰 승진 문제뿐만 아니라 채용 문제, 뭐 검찰직 문제, 그 다음에 뭐 법원직 문제까지 모든 기출지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랑 삼아 써놨잖아. 국내 유일의 교재다. 그래서 단권화 시켰는데 이 안에 기출지문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시면 실질적으로 세 권 같이 공부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순환은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교재는 이제 김복기 형사법 토탈 기출 문제집이고요. 자, 이 교재의 이제 특징은 이제 각종 시험에서의 형사법 기출 문제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 17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모든 시험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승진 문제 플러스 채용 1, 2차 문제, 검찰 9급 7급 문제, 그 다음에 법원 9급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이 기출지문에 다 실려있어요. 그러면 개중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경찰 기출문제만 보면 되지 뭐 검찰직하고 법원직까지 다 보느냐?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24년도 중요한 판례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24년도 중요한 판례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직렬에서 나왔어. 그럼 그거 문제 풀어봐야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렬의 시험 문제에서도 경찰직에서 다루지 않았던 판례들이 문제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모든 직렬의 시험 문제들이 다 수록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7년도 이전 문제도요. 여기 13년도서부터 16년도까지 사이에는요. 중요한 기출 문제들도 이것들을 한 번씩 풀어봐야겠다 하는 것들은 또 수록을 해놨어요. 수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기출 문제부터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발간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앞에 1번 문제는 24년도 뭐 승진, 그죠? 승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24년도 뭐 1차 경찰 1차, 그죠? 그 다음에 뭐 24년도 7급 검찰 7급, 그죠? 요런 식으로, 그죠? 역순으로 돼 있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뭐 23년도 문제, 그래서 뭐 18년도 문제, 이런 식으로.
최신 기출 문제부터 역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사이는 삼순환 최종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형사소송법 최종 정리가 이렇게 간이 교재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요 교재는 작년에 이게 한 14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원판 이제 가처분 교재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특징으로는요, 기본서를 압축한 핵심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 압축한 핵심 요약집이다. 예. 그래서 어지간한 내용들은요, 한 줄, 두 줄로 다 들어가 있어요. 판례도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140페이지로 기본서를 압축해서 요약 정리한 정리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요, 최신 판례 특강을 하게 됩니다. 최신 판례 특강. 예. 자, 이 최신 판례 특강은요, 25년도군요. 최신 판례를 강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공부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 형사법 공부는 여러분들 이미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요, 지겨워도 여러 번 반복하자.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풀 때요, 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지선 다닐 때는요, 처음 보는 게 2개 이상이다. 그럼 그 문제는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떨어지는 게 맞죠. 그죠? 대부분 다 봤던 거긴 한데, 긴가민가해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게 2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 찍죠. 그러면 거의 틀립니다. 그죠? 예. 따라서 확실한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확실한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럼 결국은 그 확실한 기억력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좋거나,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얻어져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득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해줘야지만 시험장에서 오엑스를 확실하게 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요, 기출 지문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옳은 판례 내용 중에 밑에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 그럼 이제 어디서 틀렸는지가 눈에 보이죠. 바로. 그죠? 그렇게 학습을 해놓으면은 확실하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겨워도요, 반복만이 결국은 합격을 보장해줄 수 있어요. 반복만이 살 길이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자. 자, 학자가 되지 말자. 이건 뭔 소리냐면, 간혹 가다가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그죠? 깊게 판다든지, 또는 이거 전혀 수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그죠? 이거 이렇게 가상을 해갖고 이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공부 오래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학자가 되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문제에 맞출 수 있느냐, 그것만 이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학자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요, 이해할 부분은 철저히 이해하고요, 암기할 부분은 고민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은 고민 없이 암기하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교재 욕심을 버리자.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최근에는요, 이 교재들이 엄청나게 범람을 합니다. 아마 시중에 형사법이라는 거 하나 딱 치더라도 교재가 우르르 뜰걸요? 그러면 욕심이 나갖고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보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이게 안 돼요, 반복이. 그죠? 따라서 교재 욕심 버리고요, 있는 교재만 여러 번 봐도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형사법은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물론 이제 빠진 게 많은 교재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재는 빠진 게 다른 교재보다 적다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데, 단권화 시켰으니까, 그죠? 그것만 여러 번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욕심 내갖고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보고, 그죠? 막 이러다가는, 이 책도 다 못 보고 저 책도 다 못 보고, 그죠?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우물만 집중적으로 파도 충분하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시험의 나침판이다. 자, 형사법은요, 80% 이상이 기출지문으로 딸립니다. 8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집을 반복해서 보든, 우리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든 간에 기출지문을 익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80%는 다 깔고 가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그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 그 나머지 문제들은 뭐, 이거죠, 뭐. 최신 판례. 또는
최신 개정 법령. 그죠? 요런 것들은 12월 달에 특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좀 되는 거고. 그죠? 기출지문은 숙지를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기출지문인데요. 똑같은 판례 하나에 A 형태로 지문 나올 수 있고 B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C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서에. 그럼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요렇게 출제하는구나, 요렇게 출제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익히면요. 시험에서 더 이상 변형될 가능성이 없어.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지문이 80% 이상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기출문제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같이 가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최신 판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쫓아오셔야지만 최신 판례들하고 최신 개정법령들, 그죠? 요까지 다 마무리 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자는 겁니다. 뭐 1, 2순환, 3순까지 다 1, 2순환까지 다 들었는데, 그죠? 3순환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볼까? 미친 짓이죠. 교재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학습 태도도, 강의 그 스케줄도 다르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로 약간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 강의를 들었다. 그럼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 도저히 못 듣겠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죠?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끝까지 같이 가야지만 최신 판례라든지 개정 법률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생겼다. 그럼 이제 네이버 카페에 김복규 교수 형사법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지간하면 다음날까지 답변 드립니다. 거의. 예. 그래서 답변을 제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달래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카페 찾아가서, 그죠? 질문하시면 되고요. 요게 찾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승진 홈페이지 보면 요 오른쪽에 보면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사진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 누르시고 가서 카페 회원가입 간단하게 하시고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객관식 형사법 연간 강의 예약하고 그 다음에 공부방법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1순환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